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제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만,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인 만큼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저희 역할과 자세에 대해 고민하고 다짐한 바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인사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낡은 교복과 교과서 일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사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진주 오광대 복원사업, 경상대학교 남명감 건립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화개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울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 동안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것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선생의 가르친 대로 제가 우리 사회의 진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지금까지 간직해온 저희 초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대학교, 사법연수원 6년을 제외한 내내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판사 생활도 모두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했습니다. 지방에 살아보니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 집권하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절감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불균형 성장 전략을 택한 불가피한 결과로 여길 수도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인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고 제9장에서 국가에게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의지가 법전의 장식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기는 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생애 대부분을 지방에서 살아온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 분권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진위 여부를 떠나 그와 같은 우려를 낳는 것 자체가 저희 불찰이므로 반구적의 자세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언행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부산 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학술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을 뿐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기 위하여 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제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제 판단에 더 깊이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다. 그렇게 감히 자부합니다. 오로지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법리를 도출한 다음 당의 사건에 적용하였을 뿐 그 외의 것은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명권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저희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점은 이 자리를 빌려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헌법이 대한민국의 집이라면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문지기와도 같습니다. 제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동료 재판관들의 깊이 있는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토론하겠습니다. 외부의 다양한 시각에도 열린 자세로 대하겠습니다.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그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받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 각오를 더욱 굳건히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헛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고 조언과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기조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